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G 교육연구소 최재성 소장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시 면접에 대해서 아주 실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꽃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요, 요즘 올림픽이 한창인데 엎치락 뒤치락하는 승부의 묘미는 역시 역전에 있는 거죠. 자, 단계별 전형을 통과하고 일정한 배수 안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면접은 수험생의 준비 정도에 따라 불리함을 딛고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 승부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면접고사와 관련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이어서 여러분이 실전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하고 알아두어야 할 팁들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SG 교육연구소 학생들의 기본 교육을 위해서이지만, 유튜브로 공개하는 것은 집에서 혼자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면접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처지의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2022학년도 수시 면접고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짚고 넘어가죠. 학교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교들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 또 전형의 일정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은 일정상으로 구분해보면 수능 전과 수능 후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전에 보는 일정과 수능 후에 보는 일정은 수험생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유불리를 가집니다. 경쟁률의 차이도 있고요. 수능을 준비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오늘은 면접고사 자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부분도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의 방식으로는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대면 면접,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면접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면접의 종류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하는 서류형,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는 제시문형, 서류 플러스 제시문형, 의대 면접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중 미니 면접, 멀티 미니 인터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면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면 면접 중에 서류형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제시문형과 관련돼서는 조금 언급하는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고사와 관련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접고사는 무엇일까요? 자, 한자로 면은 낯, 얼굴, 자, 접은 사귀다, 접촉하다라는 뜻입니다. 면접시험을 다르게 보면 표현하면 면접 구술고사라고도 하는데, 자, 이를 풀어보면 면접, 즉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구술, 말로 생각을 표현하고, 고사, 이것을 평가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즉 주어진 문제 또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자, 방금 자막에 보이는 면접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르면 무엇일까요? 자, 영상 잠깐 정지하고 2, 3분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나요? 자, 문제 또는 질문, 논리, 명확한 표현 아닙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단어로 하면 자신이고요. 두 개로 하면 자신의 생각입니다. 누구의 생각? 자신의 생각. 자,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난번 자기소개서 작성법 영상에 떠오르시죠? 자, 자기소개서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군지 모르는 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 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알아야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을 알고 싶어서 학생부를 보고, 그래도 부족해서 더 알고 싶어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학생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누구를 알려줍니까? 바로 나를 알려줘야 됩니다. 나를 보여주려면 어느 누구의 생각도 아닌 내 생각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 두 번째, 평가 항목입니다.
평가 항목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인성 및 태도를 포함한 기본 소양,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정도가 면접의 평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세분하면 다양한 기준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학교별 모집 요강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면접 태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나치지 않으면 크게 점수가 깎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 자막 보이시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 자, 읽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저는 크게 설명할 일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자, 불필요한 동작. 자, 불필요한 동작은 삼가합시다. 면접 시에 불필요한 동작을 하게 되면 산만해 보이거나 정서불안, 자신감의 결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은어, 속어, 비어 등 안 됩니다. 더욱 골 때리는 것은요. 그때의 감동은 정말 찐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무심코 나오지 않도록 평소에 준비하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면접 시 유의사항입니다. 중요한 것만 봅시다. 자, 맨 위에 교복 착용 금지는 기본이니까 잘 아시죠? 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은 출신 고교, 친인척 포함,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 직종명, 직장명 또는 직업명, 직위명 등을 명시 또는 암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면접장에서 대답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동영상 업로드 방식에서도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심하세요. 자, 특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면접관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이런 내용이 등장하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합시다. 자, 추가로 두발과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가세요. 나는 나야 이러면 안 됩니다. 선은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자, 당당해야 하지만 기본은 지켜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인사는 그냥 앞으로 손 모으고 공손하게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부분 학생들이 들어갈 때는 인사를 잘하는데 면접 끝나고 나올 때 정신이 없어진 나머지 인사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나올 때도 잊지 말고 인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선 처리. 자, 눈이 부담스러우면 코나 인중을 쳐다봐라. 시선을 회피하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면 부담스러워서 대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다면 면접관의 코나 인중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눈을 쳐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태도와 예의와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나올 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좀 곤란합니다. 원칙적으로 수고했다는 말은 동료나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말씀드리고 나가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실전적인 부분으로 가봅시다.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면접은 시험이라는 점 잊지 맙시다.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집니다. 잘하면 붙고 못하면 떨어집니다. 자, 운 아닙니다. 실력으로 붙고 실력 없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운에 기대지 맙시다. 자, 첫 번째 파트는 면접 전 필수 준비사항입니다. 자, 먼저 서류형 면접 준비사항입니다. 자, 이때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겠죠. 자기소개서가 없는 전형일 경우에는 학생부만 해당하겠고요. 자, 일단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읽고 분석해야 합니다. 학생부의 각 항목을 읽고 면접관이 질문할 만한 내용을 뽑아보세요. 자, 이때 뽑은 내용을 표로 잘 정리하면 면접 준비하면서 훨씬 수월해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전공 적합성이죠. 자, 전공 적합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이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적이든 활동이든 진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답변을 준비할 때도 진로나 전공 적합성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기본 원칙, 자랑했던 것은 책임져라입니다. 탐구보고서든 동아리 활동이든 학생부의 성과로 기록된 내용은 질문이 나왔을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자랑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류형 면접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 사실 여부 확인입니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과장되었는지 판단해야겠죠. 자, 예를 들어 학생부 어느 항목에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논리적 정당성과 그 정책이 지닌 난제 및 논리적 약점 등에 관한 수준 높고 생산적인 토론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써 있다면 면접관은 기본소득 정책의 논리적 정당성과 그 정책이 지닌 난제 및 논리적 약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대답이 시원찮으면 기재사항 관련 내용은 과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1분 분량으로 자기소개를 준비해 주세요. 처음에는 한 3분 정도로 준비하시다가 2분 정도로 줄이고 나중에 다시 1분 정도로 줄이는 방법을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30초까지 줄여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준비하면서 진로나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거나 길거나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분량을 다양하게 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두 가지식으로 하세요. 자, 결론이나 주장 먼저, 근거나 사례는 나중에.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진로 계획을 포함해서 지원 동기로 1분 단위, 30초 단위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달달 외워서 막힘없이 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생각을 하세요, 먼저. 자, 전공 관련 기본 개념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으로 찾으셔도 되고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개나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전공이나 직업 관련 기본 지식이 없거나 틀리면 역시 준비 안 된 학생, 무성의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또는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도 정리해두면 좋겠죠. 자, 이런 이슈와 지원하는 학과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정치, 과학, 예술, 기술,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의 이슈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시문형 면접 준비사항입니다. 서류 플러스 제시문형은 서류와 제시문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되겠죠. 자, 먼저 해당 학교 기출문제는 필수입니다. 문제 형식이나 경향을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도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성의가 있으면 오래된 과거 비슷한 형식의 제시문들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저희 수업 시간에는 배부를 하는데 나중에 여건이 되면 면접에 자주 등장하는 제시문들을 정리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필수이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여기서 영어와 관련해서는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없습니다. 수업에서는 전문 영어 선생님이 아마 지도해 주실 겁니다. 수학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공 관련 단원에 특히 신경 쓰라는 이야기 정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과 전공 적합성 관련 면접은 수학, 과학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형 면접은 주어진 시간 동안 제시문을 읽고 대답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이해하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자세입니다. 자,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면접관을 속이려 들지 말아야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은 혹은 여러분의 영상을 보는 분들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고
면접의 전문가들입니다. 딱 보면 다 압니다. 자,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굴러가는 소리 다 들립니다. 간혹 거짓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 앞에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신감을 가져라입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감이 뭘까? 자, 자신감. 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신은 믿을 신자죠. 감은 느낄 감, 마음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자신감은 스스로자, 믿을 신, 느낄 감, 스스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죠. 보통 언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먹 다짐을 하거나 머리끄덩이를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보통 누가 이깁니까? 예, 목소리 크고 욕 잘하는 사람이 대개 이깁니다. 누가 집니까? 겁먹는 사람이 집니다. 자, 만약 시비 붙는 모든 사람들이 겁을 안 먹고 실제로 싸우면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싸워보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먼저 집니다. 자, 내가 겁먹고 꼬리 내리면 100% 확률로 집니다. 하지만 겁먹지 않고 맞붙어 싸우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미리 질 수 있습니까? 맞붙어 싸워야죠. 자, 적어도 미리 겁먹는 사람한테는 100% 이깁니다. 자, 겁 안 먹고 덤비는 사람, 이 사람이랑 실력으로 붙어봐야죠. 자,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하다. 자,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감이 좋은 것은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겠다는데 무슨 근거가 필요합니까? 그냥 믿으세요. 자, 잘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나 누구야? 라고 속으로 외치세요. 자, 사람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신 있는 사람은 자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은 의기소침한 분위기가 납니다. 저 학생 괜찮은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자신 있는 또는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한 자세로 면접에 임하시고, 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본인의 의견을 소신껏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면접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약적으로 답변한다. 여러분, 읽기와 쓰기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읽기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는 아니고 10배쯤 중요합니다. 읽어야 쓰는 거죠. 자, 그럼 듣기와 말하기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는 아니고 10배쯤. 자, 잘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면접관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답부터 생각합니다. 자, 아니에요. 끝까지 잘 들으세요. 시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요지 파악이 됩니다. 틀린 대답은 아무리 멋있어도 떨어집니다. 자, 이 점은 토론식 면접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 발언을 경청하는 태도가 첫 번째 평가 항목입니다. 제일 무식한 사람이 상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자, 다음.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대답하고 면접관에게 다른 질문을 내주도록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아는 척하지 맙시다. 모르는 거 바로 드러납니다. 면접관에게 정중하게 다른 질문을 부탁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면접관이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고마운 것이고요. 아니라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대답을 잘 못했던 질문이 있더라도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쿨하게 넘어가세요. 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른 학생들도 대답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대답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태도와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최악은
대답 한 번 잘 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당당하게 버티세요. 자, 우는 건 끝나고 집에 가서 실컷 우세요. 3박 4일 울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시험이 중요한 겁니다. 싸우러 왔으면 이겨야죠. 자, 질문을 잘 못 들었거나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면접관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많이는 아니고 한 100배쯤 낫습니다. 자, 면접관의 보충 질문을 받았을 때는 면접관의 의도를 다시 파악하되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이유는 뭐 이러저러합니다. 자, 그럼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이나 작은 식당 같은 중소상공인들은 소득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가치 판단, 사실 판단 배웠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게요. 사실과 관련된 것은 진위를 확인할 수 있죠. 맞든가 틀리든가입니다. 자, 가치 판단은 옳든가 그르든가입니다.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의 대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항상 반대의 주장이 있는 거고요. 그 반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장은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 답변 방식에 관한 겁니다. 자, 먼저 답변의 정답은 없습니다. 나의 답변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답해라, 저런 문제는 저렇게 답해라, 여기저기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죠? 나를 보여주려면 어느 누구의 답변도 아닌 내 생각을 알려줘야 됩니다. 말이 쉽지, 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든 어렵든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학생은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나를 못 보여주는 학생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자, 교수님이나 면접관은 학생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학생이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이 학생과 저 학생이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때 한 학생이 보입니다. 어떤 학생인지 알겠어요. 이 학생이 단연 유리합니다. 자, 조금 전까지 답변의 정답은 없다. 나의 답변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실제로 생각을 하세요. 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자, 많은 학생들이 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답변하면 합격할까? 작년에 이 질문을 받고 합격한 학생은 뭐라고 대답을 했지?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런 질문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그냥 생각을 먼저 하세요. 자, 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지? 노력을 하긴 했나? 자,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당장은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자, 예상 질문을 준비할 때 만약에 뭘 준비한다고 한다면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세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올 거예요. 자, 장점은 강조하고 장점 같은 단점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죠. 글쎄요. 아무리 준비해도 내 이야기가 아니면 구멍이 보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공감이 떨어집니다. 자, 이 질문을 교수님은 왜 했을까요? 학생의 장점이나 단점이 궁금할까요? 노력이 가상하면 점수를 더 줄까요? 자,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학교는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2015년에 서울대 일반전형이랑 지역균형 면접 대비반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모의 면접을 하면서 자, 우리 과에 입학하면 4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선생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어떤 학생은 붙고 어떤 학생은 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인가요? 입학하고 나서 4년 동안 뭐 할지를 가지고 어떻게 당락을 결정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이지. 학교는 이 대답을 듣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의 폭과 깊이를 알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사고력의 폭과 깊이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고 자체를, 생각 자체를 안 해봤잖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답을 찾지 말고 먼저 생각을 하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을 먼저 하세요. 이게 출발입니다. 자, 점점 더 생각하면 답변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누군지 보입니다. 자, 다음. 예, 아니요 같은 단답형의 답변은 면접관을 답답하게 한다. 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단답형의 대답을 많이 합니다. 단답형의 답변을 하면 면접관은 학생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 최악이죠.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저희 아버지입니다. 친구. 그럼 면접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주장을 했으면 바로 근거를 대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세요. 자,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저희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의 최고의 장점은 인내심입니다. 끝? 안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제가 1학년 때 어쩌고 저쩌고. 아시겠죠? 자, 다음 중요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세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죠.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자, 아끼면 뭐 된다는 말이 있죠? 아끼지 마세요. 자, 아끼다가 시간 지나고 중간에 말 끊기면 기회도 없습니다. 면접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대답이 길면 잘리는 경우도 많아요. 학생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행상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미관식으로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얘기만 실컷 하다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리는 거죠. 자, 먼저 결론을 말하고 이어서 근거나 사례 등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답변의 핵심이 여러 개일 때는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서 답변하세요. 자,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어쩌고저쩌고, 둘째, 어쩌고저쩌고, 셋째, 어쩌고저쩌고. 자, 모르는 내용을 질문받았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답이 틀렸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른 말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면접관은 틀린 답변도 바로 알아보지만 학생이 틀린 답변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도 알아봅니다. 자, 긴장해서 답변의 흐름을 놓쳤다면 죄송하지만 잠깐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부탁드리고 잠깐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모의 면접을 당연히 하겠죠. 자, 가급적 실제와 같은 환경을 만들고 실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영상을 찍어서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정할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 중에는 집에서 학교에서 혼자 면접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영상 내용을 숙지하시고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준비하십시오. 자, 그리고 반드시 모의 면접을 여러 번 하세요. 자, 부모님도 좋고 학교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내용을 떠나서 면접 상황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어색함을 떨치시고 원래 부모님이랑 하고 친한 선생님이랑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실제라고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모의 면접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끼리 학생들끼리 모의 면접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면접은 어른들이랑 하는 거니까
어른들이랑 준비하세요. 자,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대한 애정은 필수입니다. 자, 학과와 학교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할 기회가 되게 있죠. 그러나 면접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이 그 학교와 학과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여부는 질문과 대답이 없더라도 면접관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당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어느 대학이나 우수한 학생이 자기 대학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면접장에서 교수님이 우리 대학 말고 어디 대학 지원했어요? 자, 그 대학이랑 우리 대학이랑 같이 붙으면 학생은 어느 대학에 입학할 거예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답해야 되나요? 당연히 지금 면접 보고 있는 이 대학이라고 말하겠죠. 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학생의 마음은 되게 보여요. 자, 특히 교수님들은 학과에 대한 애정을 매우 중시합니다. 자, 왜냐? 본인이 직접 가르칠 학생이잖아요. 자,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싶은 학과는 아니었는데 서울대니까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낮아 보이는 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예전에 서울대 문과의 경우는 상당수 학생들이 학과 생활은 열심히 안 하고 로스쿨 준비에만 몰두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교수님 입장에서는 재미없죠. 성적 좀 떨어지고 활동이 좀 부족해도 우리 과에 와서 내 수업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학과 생활에 열심히 참여할 학생을 훨씬 뽑고 싶어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학생보다는 밝고 명랑하게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할 학생을 뽑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학교, 학과에 대한 애정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만드세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면접관이 가장 싫어하는 학생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 학생. 다음으로는 뻔한 대답을 하는 학생입니다. 준비한 답변을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급적 실제 면접에 모든 것을 담아보려 했지만 영상이 가지는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내용을 여러 번 돌려보시고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학교별 면접 특징이나 기출문제 해설, 면접 예상 문제 해설, 질문의 의도 파악이나 논리적인 답변의 방법, 모의 면접 같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 힘들어서 뺐는데 기회가 된다면 각각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SG교육연구소는 2022년 수시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배치 컨설팅, 자소서 대비반, 면접 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